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자 먼저 분당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속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이번 사건 개요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K플라자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최모 씨는 먼저 모친 소유의 경찰을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들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에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쇼핑몰로 들어가서 흉기난동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네. 검은색 후드티 복장에 모자를 뒤집어 쓰고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최 씨. 시민들을 향해서 길이 50-60cm에 달하는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이 최 씨의 연속된 범행으로 시민 14명이 차량에 치이거나 흉기에 찔려서 다쳤습니다. 이 중에 9명이 칼부림으로 인한 피해자였고요. 5명이 차량 사고 피해자입니다. 14명 중에 12명이 중상자를 분류됐는데요. 예. 이 가운데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도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면서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을 투입하고 또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 장비를 휴대하는 등으로 대응하라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이 흉기난동범에 대해서 좀 더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 사건 수사 전담팀이 이 피해자 최 씨를 상대로 한 1차 조사 진행했는데요. 조사에서 최 씨가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 나의 사생활도 전부 보고 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최 씨 그리고 최 씨의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최 씨는 대인기피증을 알아서 고등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한 채 자퇴를 했고 2-3년 전에는 정신의학과 진료 통해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런 점에 밀어서 최 씨가 피해망상과 같은 정신적 질환을 앓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가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일에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사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예.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더 걱정이 이 범죄 말고요. 또 비슷한 범행을 암시하는 걸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요? 네, 어제 저녁에 이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비슷한 범행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글 잇따라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예. 사건 직후에 이제 인터넷에 소셜미디어에는 금요일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하겠다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또 1시간쯤 뒤 인터넷에 금요일에 서현역으로 남성 20명 찌르러 간다. 내일 아침 잠실역에서 20명 죽이겠다. 이런 내용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물 작성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한편 이 범행을 예고한 장소에도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시 글뿐 아니라 오늘도 흉기 관련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예. 오늘 오전 10시 39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한 20대 남성이 2개의 식칼을 들고 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또 오늘 오전 10시쯤 대전에서 한 남성이 대덕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40대 남성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 교사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12시 30분쯤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걱정인데요. 예. 자, 온열 질환자 더워서 쓰러진 청소년이 많은 잼버리 대회에서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생기고 있다고요? 네, 지난 1일부터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열리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온열 질환에 이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기준에 영지 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19명으로 나타냈는데요. 그제 동시간대 대비 10명이 증가한 수치고요. 확진자는 외국인 15명, 내국인 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내국인 확진자는 귀가 조치했고요.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인 김제의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로 이송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북도 측은 다수 인파가 모인 특성상 영지 내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는 별도 공간에 설치된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해서 관리하거나 귀가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뭐 잼버리장 안팎에도 다른 곳에서도 또 지적이 되고 있어요. 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조직위원회가 참가자들에게 구운 달걀을 제공했는데요. 여기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구운 달걀이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19,000여 개 공급됐는데 예. 그 가운데 7건에서 곰팡이가 발견됐고 섭취 전 모두 회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예. 식약처는 유통 과정이나 보관 과정에서 충격으로 이 계란들이 깨지면서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사로 제공되는 음식 자체가 충분치 않고 모기 등 벌레가 들끓고 화장실, 샤워장, 편의점 등 시설이 이 4만여 명을 수용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화장실 위생도 청결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또 매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가격이 비싸서 바가지 장사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긴급히 새로운 대책 내놨다고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지금 온열 질환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 버스 그리고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 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식사의 질과 양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은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서 즉각 해결해달라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가려진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24분쯤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냈고 예.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그거보다 조금 늦은 9시 37분쯤 법정에 도착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판사님 앞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설명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받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이성만 의원이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요. 증거인멸은 없었다. 아주 강조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잠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증거인멸 전혀 없다면서 저와 관련해서 진술했던 이정근 씨나 강래구 씨 이미 다 구속이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액정이 깨져서 바꾼 건데 그걸 증거인멸로 삼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반발했고요. 압수수색 당시에 휴대전화도 제출했고 비밀번호도 다 알려드렸다라면서 한 사람을 겨냥했습니다. 현직에 계시는 모 장관께서는 피의 사실을 받으니까 비밀번호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저는 성실히 다 가르쳐드렸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채널A 사건 수사 때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말하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죠, 검찰이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에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그때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8월 임시국회 열리기 전인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두 의원은 반발했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서 기습적으로 영장 청구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고 윤관석 의원은 검찰은 전례 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구속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말에 1차 영장심사 때 직무 해당성과 금품 수수 여부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면서 한 차례 기각한 바가 있는데요. 법원이 이번에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이 영장에 적힌 혐의 살펴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그리고 여기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 등으로 8억 원 받은 혐의에 더해서 특별검사 재직 당시에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11억 원 받은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네, 앞으로의 검찰 수사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이 50억 클럽 재수사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검찰 관계자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도 차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무죄 뒤에 재수사 대상에 오른 곽상도 전 의원 소환을 시작으로 이 50억 클럽 의혹 전반을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